네, 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칙입니다. 원칙. 회복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중독에서도 그렇고요. 또 단도박 이 선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그 원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그냥 귀에 그냥 피가 날 때까지 우리 부모님한테도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원칙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너무 이렇게 몰아붙여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헷갈려하고 문제가 심각한 집에서 그 원칙을 찾지 못해서 저 몰래 이렇게 삥삥삥삥삥 돌던 그 가족들을 상담하다가 오늘 이거 영상으로 꼭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칙이요. 원칙 뭘까요? 특히 회복에서 원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칙, 다른 말로 하자면 기준일 수도 있고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의미랑 제일 비슷한 원칙은요, 기본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결과가 아닌 과정, 그러니까 올바로 가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의미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시대가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도박을 벗어날 수 있느냐? 확률은 높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도박에서 벗어나려고 원칙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의 됨됨이가 돼야만 그 맨 위에 있는 회복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도박자가 도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비로소 지었을 때, 내가 그 책임의 무게와 그것을 졌을 때 내가 도박을 할지 회복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 양가 감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박을 한다는 건 생물학적 문제라고 생각할게요. 자꾸만 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은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그 대신 도박을 또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난 잘못했잖아요. 그 잘못을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빚을 갚아주는 것이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의 몫이 원칙이라면 그게 원칙일까요? 그거는 아예 회복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도박을 한 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당신이 성인이 한 거라면 그것은 당신이 책임지시고, 어쨌든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된 거, 집에 있는 돈을 훔쳤어,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꺼내갔어, 부모님을 속여서 책값이라고 그것을 땡땡이 쳐서 도박 자금을 썼어, 그거는요 어쩔 수 없이 써버린 돈이지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 건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그 원칙을 없이 살아오다가 공부만 잘하면 돼, 건강하게 잘하면 돼, 이쁘게만 잘하면 돼 라고 원칙 없이 책임은 다 부모님이 져줄게 라고 해서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을 씌우고 살다가 중독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쓰나미가 빵 치고 나가면 그 바닷속 깊이 잠재돼 있던 가족 간의 그 쓰레기들이 물 위로 올라와서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것처럼, 도박 문제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살아왔느냐,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됨됨이, 내 잘못에 대한 인정, 그 태도, 이것을 지키는 집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부모 역시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에 어떤 예를 들어보자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거는 원칙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방식의 결과 위주의 삶으로 그 사람과 성장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고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달리기를 못 뛰면 꼴등을 하고 다시 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2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개념의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못됐으면 머리 숙이고 미안해 할 줄 아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했어. 그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양가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원칙이 없는, 원칙이 중요하지 않은 집은요, 그 도박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마음속에서 그 양가 감정, 내 행동과 생각이 달랐을 때 인간이 느껴야 되는 그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가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심지어는 내가 사람을 쳐놓고 네가 내 앞에 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냐고 남을 탓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그 원칙을 완전히 바뀐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족교육, 저랑 상담을 했던 가족들은 항상 제가 어떤 부모가 되라고 말씀드리죠. 어떤 가족이 도박자에게 되라고 하죠. 원칙을 지키는 가족, 그러니까 등대의 비유를 합니다. 등대는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곳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조난당해서 멀리 떠내려갔던 그 자식들이 그 등대를 보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태도는요, 떠내려가고 있는 그 배를 찾아서 불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원칙이 이 길이다, 요게 정입니다, 요 통로로 들어오세요라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아무리 멀리 떠내려가더라도 그 불빛을 보고 중독자가 뒤늦게나마 그 방향성을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그 올바른 사람의 태도라니까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원칙이죠. 예. 그냥 등수만 잘 나와야 돼, 공부만 잘하면 돼, 보여지는 게 전부야, 이건 원칙이 아니죠. 과정이라니까요. 결과가 아니라 원칙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좋고 과정이 올바랐다면 결과가 꼭 금메달이 아닐 수 있잖아요. 꼭 은메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꼭 합격이 아니어도 그 상처나 내가 다시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도박이 그런 거고 회복이 그런 거죠. 저에게 어떤 어머니가 빨간불이면 가도 될까요? 파란불이면 가도 될까요?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파란불이면 가고 원칙이니까, 빨간불이면 안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정했고요. 그런데 원칙을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파란불일 때 갈 때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일어날 수 있죠.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자꾸만 결과를 맞추는 건 도박과도 같은 생각의 방향성이니까 원칙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중독자는 수많은 잘못들을 합니다.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줄일 거고 8개가 될 거고 7개가 될 거고, 그 과정 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칙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고, 오늘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이 길어지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할 거고요. 핵심은 오늘 저랑 이제 좀 전까지 우리 가족 모임 끝나고 가시면서 제가 좀 더 강조를 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20대 초반일 겁니다. 요즘 나이가 어리죠. 그리고 외동아들일 경우에는 굉장히 오냐오냐 키운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도박이 막 생겼고 도박 문제를 부모 탓을 한다고 칠게요. 도박은 생물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그 당사자가 떳떳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도박을 했다고. 집안 물건을 갖다 판다고 해도 그건 떳떳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때? 내 마음인데. 그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도박을 또 했다는 걸 지적하면 안 되고요. 도박을 했던 그 행동에 대한 미안하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와야 되고, 그 태도는 지적하기 이전에 그 당사자가 머리를 숙여지는 그 모습이 그 집안에 만약에 원칙이 있었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그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원칙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중독자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가족들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가족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부모님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그랬기 때문에 보고 배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집안의 원칙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쵸? 그리고 그 원칙이 올바로 섰을 때 그 뒤에 회복을 할지 못할지도 정해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 원칙을 얘기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영상을 한번 보고요. 이제 영상을 조금 다시 한번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좀 무거운 얘기인데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모님이 좀 되셔야 하고 그 원칙에 대한 이해를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떠한 등대가 될 것인가? 나는 도박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